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석입니다. 자, 벌써 이제 그렇죠. 뭐 추석 연휴도 이제 다 지났고 이제 10월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딱 3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 마지막 3개월, 이 마지막 분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뭐 올 한해 조금 되돌아보면 자, 1, 2, 3월, 뭐 4, 5, 6월 또 7, 8, 9월까지 엄청나게 정말 상승 랠리를 달려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뭐 상승 랠리가 와 있었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일단 한 7, 8월 정도에 지금이 거의 꼭지점이다, 꼭대기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사실 이것은 정부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자, 지금이 꼭대기니까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진입하지 마라, 사지 마라, 이런 이제 시그널들을 주기 위한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봤더니 그렇죠. 7, 8월이 꼭대기가 아니었죠. 9월에도 엄청나게 올랐고 지금 현재 시장도 아직까지는 상승 랠리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올 마지막 분기 시장이 이렇게 계속 상승 랠리를 그대로 이어간다라면 내년 시장도 좀 상승 랠리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에 올 마지막 분기에 좀 조정 시그널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뚜렷한 하락 신호가 나온다라든지 하면 내년 시장도 뭐 이렇게 조금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에서 이 마지막 분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분기 이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지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뭐 시작될 때 뭐 궁금한 내용들 아니면 뭐 세미나 안내 다 좋습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정말 뭐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벌써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정말 뭐 이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마지막 분기에 들어섰고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분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갈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체크를 해드린다라면 일단 뭐 서울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서울시장이 또 하나의 이제 바로미터가 되니까요. 자, 서울 부동산 시장 현재 트리플 상승세가 그대로 되고 있다. 자, 뭐 트리플이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첫 번째 재건축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 랠리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도 여전히 상승 랠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빌라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시장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재건축, 기존 아파트, 빌라 시장까지 지금 현재는 트리플 상승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일단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재건축 쪽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지금 아파트들이 뭐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인데요. 자, 일단 뭐 재건축이 이렇게 뭐 지금까지도 계속 뭐 재건축은 늘 뜨거운 감자였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할까요?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자, 일단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계속 민간 공급에 대한 자, 지금까지 그렇죠. 계속 수급 불균형. 자, 지금 계속 뭐 서울 부동산 시장이든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든지 아니면 지방 광역시 시장들도 대부분 이렇게 상승 랠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수급 불균형, 수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다. 그래서 수급 불균형 때문에 계속 나온다. 자,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빈 땅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재건축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결국은 민간의 공급, 공공공급보다는 민간의 공급 쪽에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더구나 그렇죠.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실질적으로 재건축 아파트들의 많은 상승 분위기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올해
뭐 재건축 중에서 좀 많은 좀 뜨거웠던 곳이 바로 반포죠. 반포 쪽이 뜨거웠었는데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또 반포뿐만 아니라 뭐 반포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반포뿐만 아니라 압구정이라든지 잠실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자 지금까지 그렇죠. 재건축의 대장이라고 하는 물론 뭐 대치 음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기존에 있었던 대장주들이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기존 아파트도 지금 엄청납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에 그렇죠. 바로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이미 알려져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자,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3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파트가 최근에 4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아파트 한 채가 정말 이제는 빌딩 한 채 값이 됐습니다. 그래서 40억이 넘었죠. 자, 뭐 2019년에 34억이 넘으면서 뭐 정말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던 바로 그 아파트인데 최근에 39억이었던 게 이제 42억까지 40억을 넘어섰고요. 그 옆에 있는 이제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같은 평형대가 36억을 넘었고 자 반포 자이 같은 아파트도 34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 1억 시대는 이미 넘어섰다. 기존 아파트들 엄청나게 뜨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덩달아서 지금 최근에 빌라 중위 서울의 빌라 중위 가격 평당 가격이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평당 2천이면 만약에 30평 뭐대라고 하면 6억 7억이 넘어가는 바로 그런 가격이 되겠죠. 자 근데 이 금액이 언제 아파트 금액이냐 바로 4년 전에 그렇죠. 아파트 중위 가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년 전에 아파트 값만큼 지금 빌라 값이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평당 4천이 넘었죠. 자, 배가량 지금 뛴 뭐 그러니까 자, 결국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엄청나게 뛰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2030 서울 비전이라고 하는 바로 이 프로젝트가 또 오세훈식의 또 뉴타운 또 재개발 시장을 더 뜨겁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빌라 쪽 시장도 앞으로 엄청나게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분기 자 마지막까지 왔지만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엔 그래도 집값이 안정이 되겠지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다라면 지금 현재 흐름을 바꿀 변수가 거의 없다. 자 이런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최근에 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0명 중에 6명이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셋값까지 결국은 추가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결국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상승에 대한 어떤 심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심리대로 가는 것이 시장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더더구나 이런 수요적인 것, 심리적인 걸 잡아주는 게 정책 측면인데 자 정책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자 지금 뭐 가계 뭐 그 부채 때문에 대출을 조금 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지금 저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결국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부 여당이나 뭐 정부 쪽에서도 이런 특단의 대책을 또 내놓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경기도와 인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 상승세도 아마 올 뭐 그 4, 4분기 그러니까 마지막 분기에도 결국 계속 상승세를 갈 수밖에 없겠고 현재 지금 추세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가 1등이에요. 경기가 가장 지금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자 강원도도 대단합니다. 0.61
충북이 0.58, 충남이 한 0.56 정도 돼서 한 4위 정도가 되겠고요. 지금 인천 같은 경우가 0.55로 5위를 달리고 있고 서울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해도 약 한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와 인천까지도 엄청나게 계속 상승 랠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세종이나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쪽이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 좀 공급이 많았던 지역들은 미분양도 나오고 있고 약간 하락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 전에 그렇죠. 또 뭐 국회 뭐 분원이 간다라는 또 뭐 그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어떤 좀 모멘텀을 가지고 올지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뭐 부동산 시장을 다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딱 일주일에 한 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세미나 주제는 2022년, 지금 이제 내년 전망을 좀 해봐야 되겠죠. 2022년 유망한 부동산이 어떤 건지 그 트렌드를 좀 따라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유망 부동산 트렌드를 전망하고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될지 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실제 투자할 수 있는 것을 또 콕콕 찍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는 또 참석하신 분들에 한해서 모두 제가 1대1로 개인 상담을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인데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되겠죠. 02-2638-3956, 02-2638-3956으로 세미나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최근에 정말 그렇죠. 엄청난 이제 주택 가격들의 상승세가 있고 더더구나 지금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까도 뭐 잠깐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요 아파트 한 채, 자 그것도 뭐 큰 평형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평형대라고 하는 33평, 그러니까 전용 84제곱미터 얘기잖아요. 자, 이게 지금 무려 그렇죠 42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제 투자 물론 뭐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랬죠. 이미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뭐 42억짜리 집을 한 채 보태서 다주택자가 된다라면 또 엄청난 종부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뭐 그런 걸 떠나서도 야 정말 이제 아파트 값이 42억 정도 되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아파트를 살 거냐, 강남에 있는 상가나 이런 빌딩 같은 걸 살 거냐, 이런 뭐 이제 많은 이제 좀 저울질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주택인 분들은 많은 경우에 강남에 있는 상가나 빌딩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나 강남 안에서도요. 자, 신사역 같은 경우가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강남역 상권하고 가로수길 상권하고 압구정 상권하고 한꺼번에 모이는 바로 합수머리다. 우리가 보통 합수머리라고 하는 게 그렇죠. 물길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모여서 한 군데로 모이는 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합수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신사역 같은 경우가 바로 강남역 상권, 그렇죠. 가로수 상권, 뭐 또 압구정 상권이 이렇게 모이는 바로 합수머리, 요런 쪽을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이 신사역이 이제 지금 현재 이미 3호선을 따라서 반포와 압구정을 연결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신분당선이 들어오죠. 또 강남 위에 강남선이라고 해서 이제 청담, 압구정, 삼성역까지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이 들어와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데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뭐 나오자마자 그렇죠. 내 빌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 강남대로 대로변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제가 좀 편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사역이라는 곳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역 상권하고 그렇죠. 이쪽에 지금 있는 청담 쪽에 압구정, 로데오, 가로수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모이는 그렇죠. 바로 이런 합수머리 이런 상권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선이 이제 내년에 개통을 하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신사역에서 청담 쪽으로 해서 삼성까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바로 그것이잖아요.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든지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든지 GTX A노선, C노선까지 다 들어오는 바로 거기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강남대로 상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강남역 상권하고 신사역 이 사이에 있는 제가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쳐놨는데, 자, 이 강남대로 상권이 대한민국 안에서 1위에서 5위 안에 있는 상권들이 이쪽에 즐비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대로변을 봐야 되고, 자, 또 하나가요. 이 신사역 제가 지적도를 지금 해놨는데 신사역 주변에 요 분홍색으로 이렇게 조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이 상업지역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상업지역이 조금밖에 없어요.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상업지역이 희소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로변 쪽으로 이렇게 상업지역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빌딩, 이 상가가 바로 이 대로변 상업지역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고 이제 또 이쪽에 그렇죠.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되면 바로 근거리이기 때문에 그 수혜까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빌딩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고 14층에 13층, 14층 쌍둥이 빌딩이 되겠고요. 주차가 무려 214대. 자, 지금 강남대로에서 200대 넘어가는 주차가 되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지금 이것이 대지 700평, 거의 800평 정도 되면서 연면적이 7,7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더구나 이것도 일군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있어서 이런 메디칼 또 복합 빌딩, 또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품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소자본으로 대형 프랜차이즈를 내가 강남대로변에, 그렇죠. 그것도 강남역과 신사역 상권, 가로수길 상권, 그 다음에 압구정 로데오 상권, 그러면서 나중에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이어지는 이런 쪽에 내가 대형 프랜차이즈를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그것도 소자본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내가 좀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일단 6억 5천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근데 6억 5천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보증금 7천에 대출 한 3억 8천 정도 생각한다라면 실제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을 하겠고요. 내가 12억 5천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면 뭐 보증금 한 1억 3천에 대출 한 7억 정도 생각하면 4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대로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 그것도 대로변 상업지역에 그렇죠. 내가 2억에서 4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내가 이 정도 돈은 없다. 정말 소액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다. 한 3천만 원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잠실에 있는 복층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강남 쪽은요. 원룸 아파트 한 채가 무려 15억이 넘어가 15억 5천이죠. 자, 전세가 12억. 삼성동에 있는 삼성의 힐스테이트 뭐 1단지 2단지 바로 이 얘기가 되겠는데, 자, 원룸 아파트가 15억 12억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남 안에서 소형들 지금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어쩔 수밖에 없겠고요. 자, 더더구나 잠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순항을 함으로써 잠실역 쪽이 지금 주거지로 뭐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피스텔을 좀 보는 이유가 바로 주택 임대로 할지 일반 임대로 할지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거죠. 자, 주택 임대로 하면 내가 말 그대로 85%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죠. 뭐 당연히 취득세 중간되지 않습니다. 자, 일반 임대로 하면 내가 주택수에 전혀 포함되지 않고도 상가처럼 내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죠.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삼성역 쪽은 이미 그렇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지 그렇죠. 또 GTX A노선, C노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저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삼성역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라는 게 이제 2조 원 규모로 해서 지금 또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23층의 국내 최고층 빌딩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는 롯데그룹 본사 뭐 계열사를 또 다 들어와 있고 삼성 SDS가 또 여기에 또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서 올림픽공원까지 연결이 되는 자, 결국 삼성역과 종합운동장역과 잠실역과 올림픽공원 이 지금 그렇죠. 큰 어떤 하나의 축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잠실 한강공원 있죠. 석촌호수 있죠. 올림픽공원 있죠. 공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쇼핑센터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쪽에 잠실주공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우성 1, 2, 3차까지 엄청난 또 고급 아파트들이 다 들어선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느냐. 자, 그런데 이 지역 안에서도 자, 지금 잠실역의 위쪽이나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들어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몽촌토성역 8호선하고 한성백제역 9호선, 잠실역은 2호선 8호선이죠. 자, 이 세 곳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바로 이 위치에 입주해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이 앞으로 국제기류 복합지구라든지 잠실 뭐 마이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을 때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포인트들이 있고 주변에 또 많은 생활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이 오피스텔이 대지가 544평의 최고 20층 총 367세대 주차가 230대까지 되는 대단지가 되겠고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 별도 침실까지 갖추고 있는 풀빌트인의 1인 가구들의 로망 복층형 원룸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액 투자자들이나 초보 투자자들이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해서 내가 월세를 받고자 하는 분들 아니면 다주택자라서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걸 원하는 이런 분들에게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죠. 자, 이런 잠실역과 몽촌토성역과 지금 한성백제역 트리플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2억 7,800에서 2억 9,200 정도인데 지금 2억 4,800에서 2억 6천 정도로 전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3천에서 3,200, 3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월세인 경우에 뭐 내가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은 제가 세미나 오시면 2022년 유망부동산 트렌드 전망과 분석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 날 딱 한 번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1대1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미나도 무료고 상담도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오시면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02-2638-3956 방송이 끝나고도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2638-3956으로 신청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뭐 올해 이제 마지막 분기도 결국은 상승 쪽으로 지금 무게감이 이제 계속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년에는 또 어떤 것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서 좀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될지. 자, 이렇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동산 시장 안에서 시장의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자, 제가 세미나 오시면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하나는 그 안에서도 나의 뭐 어떤 그 투자금, 뭐 다들 투자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가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세미나 때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패턴, 또 본인에게 맞는 투자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을 잘 짜드리니까 뭐 이 방송 시간에 다 듣지 못한 이런 내용들은 뭐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제가 뭐 직접 또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면 조금 더 얘기가 빠르시니까요. 그래서 세미나를 이용하시고 또 아주 궁금한 내용들은 개인 상담까지 이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계의 유재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